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음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속도는 1.25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시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PMI 지표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보다 좋게 어느 정도 상회할 만큼 나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지금의 코인의 주포는 누구다?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지표 그리고 경제 추이를 좀 잘 보실 필요성이 있게 되겠고요. 이번에 미국의 또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아무래도 공화당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한 개인에게 2,000달러 현금을 지원하는 추가 보상책이 타결될 수 있는 카드가 남아져 있다는 것도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지난달 31일 날 밝힌 중국군 연계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따른 중국의 3대 통신사 상장 폐지 조치를 관련된 협의를 중단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미국과 중국 간에 대한 사이가 좋아졌다라고 보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카드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점도 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은 PMI 지표가 약간씩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뭐 경제에 영향을 줄 만큼 하락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춘절 효과도 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지표를 좀 보고 평가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지표 또한 그 전에 있는 YOY 기준으로 춘절 때 어느 정도만큼 좋게 나왔는지 아니면 나쁘게 나왔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에 대한 이야기를 또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유로존도 PMI 부분도 뭐 그렇게 최악의 2차 확산기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PMI 지표는 물론 후행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는 게 초점으로 맞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거의 지표는 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원유 부분 또한 이번에 뭐 사우디 러시아가 3월에 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가하는 수치 대비를 조금은 늘렸음에도 불구하고도 가격대를 어느 정도 계속 잘 지켜주고 있다는 게 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소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집중하시면서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저의 생각도 여기에서 녹여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한테 필요한 것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클래식 개발자가 이더리움 클래식 10년대 7,000달러를 돌파하겠다고 해서 그거의 근거치를 7가지 정도를 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극소수 시스템에 경쟁력 있는 블록체인 포맷으로 경쟁 중이다. 그래서 이더는 POS로 전환을 했고 이더는 클래식은 파일을 크게끔 만들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나카모토 컨센서스 가장 안전한 합의 메커니즘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클래식의 유일한 POW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안전성 그리고 공급량의 제한 그리고 기본 레이어상의 비트코인의 보안적 포지션 그리고 기본 레이어의 금과 견줄 만큼 가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더리움 클래식이 뭐 지금의 대표 있는 이더와 비빌 정도다, 비트에 비빌 정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중대형 라인에는 그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조금 더 잘 보시게 되면 나쁘지 않은 그런 장치군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XRP에 대한 또 좀 슬픈 소식을 전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레스케일이 디지털 라지캠 펀드 포트폴리오에서 XRP를 배제했다. 그래서 모든 XRP 판매 부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시 중단한 거예요. 예, 일시 중단한 겁니다. 그게 포인트인데 이게 왜 악재냐? 일단은
예, 일단은 그레이스케일의 해당 펀드 포트폴리오에서 XRP를 배제하고 보유 XRP 판매 부분을 일단은 이것을 어느 정도 앞으로 더 이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XRP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는다. 근데 반대적 생각을 또 해본다고 하면은 현 시점에서 당연히 그레이스케일 신탁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펀드 쪽 입장,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내가 깜빵에 가지 않으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 뭐 이런 상품군을 이렇게 운영을 했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 일단은 관망하자라는 추이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달아 좋지 않는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고 현 시점에서 분명히 그만큼 시중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빵형의 입장만 들어보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이쪽에 반대되는 입장도 들어보고 이쪽에 또 왜 희망 회로를 돌리는지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하는지도 같이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즉 거래량이 최하치까지 떨어졌었을 때 빵형이 나타날 것인데 과연 그게 SEC와 합의점에 대한 소식이 나올 것인지 또 말도 안 되게 코인 시장 부분에 있어서 생태계 론을 또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언론 플레이로만 끝날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데이터 2주 만에 100만 XRP 이상 보유 주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1년의 수익률 기반으로만 저는 뽑아서 코인을 들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세 차는 분명히 제가 보여드린 거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라면 오히려 리플의 악재를 1년 이상 질질 끌어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를 고려한다고 하면 굳이 저라면 그걸 들고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어제 뭐 방송으로 내놨던 스텔라 루멘 부분, 왜 스텔라 루멘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죠. 스테이블 기반에 있는 그런 코인들 위주로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래핑 쪽을 좀 보자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디파이 부분과 그리고 개별 호재 소식을 좀 챙겨보자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거를 좀 뽑아서 중대형의 베팅을 하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중형이나 저는 중대형의 거의 승부를 보겠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만 보아도 시장이 상당히 중대형 쪽은 괜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베팅을 올 연말까지 그렇게 가져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포트가 바뀌게 되면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저라면 이렇게 남들 재미있었을 때 같이 타고 재미없었을 때 그때 제일 마지막에 타는 거다 라고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은 제일 마지막에 타는 거라. 아무리 악재라고 해도 제일 마지막에 탄다. 이거는 변함은 없어요. 만약에 정말로 단순 이체 송금형의 트랜잭션 비가 수수료가 정말 비싸지게 되면은 어느 순간 리플한테도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욕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하셔도 돼요. 그리고 XRP 증권여부 법원 판단 아직 테트라곤 소송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시리즈 C의 투자 계약은 XRP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테트라곤 리플사의 지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리플 측은.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효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 측 입장은 그냥 뻐대기식으로 하겠죠. 이 자금을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그것 대비보다 스텔라가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조금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연달아 리플 XRP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XRP를 직접 투자했던 쪽에서 이렇게 돈을 빼려고 하는 부분은 다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리플 전 CTO 지난해 XRP 팔아서 4억 달러 수익을 냈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분이 CTO예요. 예, 기술 책임자인데 왜 이거를 팔았을까요? 이분들이 매번 주장을 했던 건 그런 겁니다. 리플 XRP 부분에 있어서 소유권은 없다. 그냥 유틸리티 뿐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사고 팔고 그냥 그런 송금에 최적화되어져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냥 파는 것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옹호론자들은 또 요거를 또 이상하게 또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각자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WBTC, 이더 트론 네트워크에서 확장 발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겁니다. 네,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랩핑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누가 제일 많이 발행을 올해 많이 할 것이냐가 그 코인에 집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측면을 설명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 BTC 이상 주소수 2323개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을 했다. 그거는 우리 개미만 요때까지 놀았다라고 하면, 고래와 개미가 놀았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특별한 고래가 많이 들어왔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더 선물이 열리게 되면 이더 선물을 들어가려고 하는 기관들이 일단 선침해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또 개수를 미리미리 또 많이 모았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재부가 암호화폐 소득세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만 보게 되면 미국 주식과 비슷합니다. 연간 250만원 넘는 20% 기타 소득세인데,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농특세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22%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증여했었을 때 부분에 과세 대상 들어가고, 취득가액, 이게 가장 중요한 건 4번이에요. 4번하고 5번입니다. 보게 되면은 1월 1일부터 구입한 가격이 취득가액 기준으로 되고, 12월 31일에서 1월 1일 자정시간 기준의 평균치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국내 거주자는 연 2일에 매년 5월 달에 납부를 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본은 이쪽에 눌러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이 느리기 때문에 그 점은 나중에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있는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 H자산 2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 디파이도 요새 나쁘지 않죠. 뭐 어떻게 보면 디파이에 나왔던 코인들이 최근에 시총도 밀리지 않고 계속 지켜주고 있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만큼 디파이 시장은 올해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알트가 많이 가는 이유는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코리니 분들도 계실까봐 매번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 btc.d 누르면 이 도미넌스 추이가 어느 때 시점에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 구간대에 도달하면 여기에서 한번 밀릴 것이다 라는 추세적 기반으로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 정도 밀리니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요 정도 밀리니까 못해도 이번 주에 73에서 68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대략 5%죠. 최근에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기준으로 과연 알트가 이렇게까지 불장이 나왔을 때 몇 퍼센트 정도가 밀렸길래 이 정도가 나올까 라고 보면 69.8에서 68.7 정도를 찍어 주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불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 정도. 그러니 대략 비트의 시총이 커졌으니까 이 정도 1%에 근접한 부분이 이렇게 영향이 파급력이 크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번 주 주말에 미리 찍어 놓긴 했지만 이번에 제가 몇 개 코인이 아마 괜찮을 것 같다. 매우 주관적. 이건 저의 생각인 겁니다. 이게 꼭 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를 뽑아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텔라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코인베이스 다음 달 출시한다. 요새 USDC, 스텔라, 코인베이스 이 연결적 관계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텔라가 코인베이스와의 또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를 또 보게 되면은 암호화폐 리워드로 제공 결제 금액의 4%를 스텔라로 보상하거나 1%를 비트코인으로 보상한다. 특히 결제 수수료는 2.49%이며 USDC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과거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좀 봐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따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짧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지금까지 스테이블코인은 테더로만 갔는데 이 테더에 많은 논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USDC 코인이 나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냐? 코인베이스 IPO하고 제도권의 미국 정부의 아주 말을 잘 듣게끔 규정 준수를 하면서 하고 있죠. 여기에 USDC 또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규제 준수를 잘 이행을 해주고 있는 아주 건전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냐? 여기에 서클이 있습니다. 그러면 USDC 코인을 만든 서클은 골드만삭스의 신생 기업으로 새 화폐는 USDC라고 부르며 디지털 버전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새로운 USDC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에 완전히 담보되어져 있고 여기서 컨소시엄의 창립 멤버인 코인베이스와 서클의 공동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한 통속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100% 담보예요. 100% 담보가 아닙니다. 테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들은 제각각 좀 차이가 있으니 그 점은 알아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USDC 부분이 이제 이거는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 USDC의 이제 거래 부분도 좀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의 USDC가 최근에 많이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USDC와 또 서클, 코인베이스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또 스텔라 관계에 있는 부분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여기에서도 아시다시피 스텔라 개발재단의 공동 창업자 제드 형이 코인베이스 서비스 때문에 스텔라 네트워크에 확장할 수 있었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 옛날에도 논란이 있었다. XRP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옛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오히려 스텔라 관계에는 코인베이스와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는다는 걸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요거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 저는. 그리고 스텔라에 대한 또 이야기를 또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텔라의 호의적인 두 가지 다른 뉴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골드만삭스가 후원하는 금융 플랫폼 서클이 스텔라 투자 자산군에 추가했고 두 번째로는 유니세프가 기부를 받는 통화에 스텔라를 추가했다라는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 있었고요. 또한 스텔라 룸에는 총 발행량의 550개 소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물량 비중도 어느 정도 밸런스 있게 맞춰놨죠. 그러면서 XRP 모델링과 이제는 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치가 좀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옛날에는 뭐 IBM과 손을 잡고 그런 형태로 좀 도움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쪽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요런 쪽에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쪽과 서클과 코인베이스 쪽에 힘을 받고 이쪽으로 좀 손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최근에 어떻게 해서든 시장에 이 판을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어차피 IPO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기업에 있는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규모를 더욱더 키우고 생태계를 더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코인들에 대한 좀 가능성 있는 애들을 좀 많이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뒷부분도 꽤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XRP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도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만 보게 되면 왜 팔았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했었거든요. 보게 되면은 이건 매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들었던 생각은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무래도 제드가 자기에 있는 뭐 사업 자본력을 어느 정도 모으기 위한 그런 척도일 수도 있겠지만 왜 팔았을까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정말 이 XRP가 정말 좋은 회사라고 했으면 장투를 했겠지 오히려 팔진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반대로 팔았다라는 의미는 그것도 지속적으로 팔았다는 의미는 오히려 문제 부분이 분명히 많으니까 장투를 하지 않고 꾸준히 판매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XRP의 제드가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은 연마다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측면에서 팔지 않았던 측면도 오히려 이번에 좀 법적인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일단은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2018년도 때도 가격이 이렇게 빠질 때도 계속 팔긴 했어요. 절대 안 판 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드가 물량의 지분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자신의 있는 스텔라 기반이 어떻게 보면 코인베이스와 서클과 그거에 따라 USDC와 연계가 되면서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USDC가 성장이 잘 보여지다 보니 아무래도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USDC를 이 기반에서 정말로 스텔라를 계속 주력으로 밀어준다고 하면 그것도 많은 물량으로 테더가 이더 기반으로 많이 발행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 스텔라다 그러면 진짜로 스텔라는 정말 많이 갈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태클 걸려봐야 어차피 제드는 거기에서 그 물량을 충분히 다 던져버려도 상관이 없겠는데 그게 어떻게 또 엮이게 되면 일시적인 하락은 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그 문제만 해결만 되면 스텔라는 리플과 같은 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XRP가 문제가 되면 그 XRP와 비슷한 모델을 갖고 있는 스텔라가 수혜를 또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USDC가 만약에 밀어준다는 의미는 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게 좀 제가 직장에 일을 처리를 하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은 부족할 수는 있어요. 제가 백수면 아주 더 많이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USDC가 더 많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테더에 대한 규제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테더는 또 다른 은행사와 또 연결적 고리 관계를 물꼬를 틀어서 그런 형태로 또 갈 것인지 이 점에 따라서 USDC가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테더가 다른 연합 체계를 만들어서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이런 점도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방송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한 요 정도 선에서 끊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알테 시대는 곧 열립니다. 네, 이제 막 열린 시점인 거 아시죠? 그래서 매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만큼 올라갔으니 이거에 대한 공포가 보지 말아라. 맨날 뭐 질질 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높아진 만큼 내려갈 폭이 크니까 Alt에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벽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조금 쉬어가긴 쉬어가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뭐 진짜 80% 금방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80%가 저는 80%까지도 보지는 않지만 과거에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올려서 보게 되면 한 76, 지금의 추세로 뭐 76이나 77 라인선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는 시점이 만약에 오게 되면 이게 이제 랩핑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핫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도미넌스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스위칭을 해서 알트를 잠깐 타고 수익성만 챙겨 먹고 나오고 다시 비트로 돌리는 형태로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이걸 말로는 말하기는 편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매우 힘들고 연습도 또 안 되어져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